안녕하세요. 올해 32살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세상만사 모든 걸 통달할 나이도 아니고 아직 한참 배울 게 많은 나이긴 하지만 이건 도무지 제가 여지껏 배워온 것들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 이렇게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과 6년이라는 긴긴 연애 끝에 작년 여름에 결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죠. 아이도 아직 없다 보니 정말 신혼이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벌이는 각자 비슷하고 둘이 버는 거 합쳐서 연 8천만 원 조금 넘네요. 월급만 따지면 제가 조금 더 벌지만 상여금 나오는 거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벌고 못 벌고 그런 건 따지지 않을게요. 아무튼 둘이 벌어서 달에 700 정도 버는 상황이다 보니 제 나름대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이불 덮고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다투기도 엄청 다투고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만난 게 익숙해져서 그랬나 제 나이가 30이 넘어서부터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둘이 조건이 워낙에 비슷했다 보니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었죠. 6년을 만난 만큼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보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거 없이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서로 어느 정도 모아놓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온 만큼 좀 더 정확하게 얼마씩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정도 모아놓았느냐는 제 질문에 남편은 항상 얼마 정도는 될걸? 하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모아놓은 액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싫은 건가 싶어서 저도 더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된 만큼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는 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도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들었죠. 또 물어봐봐야 대충 이 정도는 될 거다 하고 대답할 확률이 컸다 보니 작전을 바꿔서 아예 남편한테 은행 통합 관리하는 앱을 켜서 보여줬어요. 그거 보면 통장별로 얼마씩 있고 주식 같은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제 모든 계좌에 있는 총액을 전부 다 보여줬으니 남편한테도 얼마 있는지 대충 말하지 말고 앱을 켜서 보여달라고 했죠. 그때 남편이 뭐 은행 앱까지 켜서 보여줘야 하냐고 나 못 믿냐며 수상쩍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닥달해서 결국 은행 앱을 켜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통장 모든 걸 합쳐서 600만 원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 게 전부더라고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나마도 600만 원 들어있는 통장이 주택 청약 통장이었고 그 외에 통장 한 개에 푼돈 찌끄러기 하나 있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설명해 주길 시어머니가 자기 월급 관리를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자기는 평소에 한도 50만 원짜리 신용카드 2개로 살고 있다고요. 말인즉슨 한 달 용돈 100만 원으로 살다는 거죠. 카드가 2개인 이유는 하나는 한도까지 다 써도 되는 진짜 용돈 카드고 나머지 하나는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쓰는 비상금 카드라더군요. 청약통장 제외하고 통장에 10몇만 원 찌끄러기 남아있는 건 통장에서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남는 잔돈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거래요. 그건 약간 보너스 느낌으로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절대 안 건드리는 그런 돈이랍니다. 나름 합리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솔직히 그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뭐라 표현할 말이 따로 없을 만큼 처참한 기분이었습니다. 35살 먹은 남자가 아직도 용돈을 타서 쓴다는 건 제 상식선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도 몰랐나 싶기도 했죠. 오래 만난 만큼 속속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어서 이젠 내 가족같이 익숙하고 편해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도 큰데 이미 시작부터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그것도 기분이 참 그랬어요. 그때 남편한테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엄마한테 돈을 맡기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걸 제가 마마보이라고 하는 거라 생각했는지 격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자기가 마마보이라서 엄마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라고요. 원래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직접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씀씀이가 엄청 큰 편이다 보니 그때는 저축이라는 거 따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쓰기 바빴답니다. 나중 가선 당시 취직 안 한 친구들 물주노릇까지 하면서 없는 술자리 일부러 만들어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올 만큼 과소비가 심했다네요. 그러다 나중에 가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쓰던 버릇이 있다 보니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돈을 펑펑 써댔답니다.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연체된 카드값 300만 원을 한 번에 갚아주시고 그 뒤로 남편 월급 관리를 대신 해주게 되었던 거라네요. 그 뒤로 남편은 용돈을 타 쓰면서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쓸 돈이 없게 되니 매일같이 술 먹자고 연락하던 가짜 친구들도 떨어져 나갔대요. 어머니 덕분에 또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머리 같은 친구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소리였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었다며 옛말에 어른들 말 들어서 안 좋을 게 없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평생을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 관리해서 그 돈으로 집도 사시고 그 후로 이사도 2번이나 하면서 재산도 불려나가신 분이시라고. 인생의 경험치가 우리보다 몇 배는 쌓여 있을 텐데 자기가 관리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잘하면 잘하셨을 거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 어머니한테 돈 관리 안 맡기고 그냥 자기가 돈 관리를 했다면 자기 통장의 돈은커녕 지금 당장도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아찔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한테 돈 관리 맡길 생각은 없다고 경제권은 다시 가져올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머니 덕분에 절제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씀씀이가 어디 갔겠냐고. 결혼하면 돈 관리는 저한테 전부 맡기겠다며 자기는 지금 하는 대로 50만 원 한도 신용카드 2개면 충분하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죠. 시어머니가 남편 돈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못 물어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 길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앞뒤 상황 없이 대번에 내 돈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 대답이 얼마 있다고 대답해주면 되는 걸 네 돈은 왜 갑자기 물어보느냐 였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신혼집 알아봐야 하니까 서로 얼마나 있는지 미리 알아놓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줬어요. 액수만 알려주면 끝나는 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걔는 뭐 그런 걸 물어본다냐 하면서 대답을 피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전화를 저한테 바꿔보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모아놓았냐는 시기였죠. 이미 남편한테도 보여줬던 돈이다 보니 시어머니라고 꼭 숨길 이유도 없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천, 적금으로 5천 있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5천 정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주식을 한다면서 당신이 주식 같은 거 해서 돈 버는 사람을 단 한 명을 못 봤다며 저보고 당장 주식부터 정리를 하라고 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돈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냥 얼마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걸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가 싶었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네 하면서 대답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렸는가 봐요. 주절주절 돈 주고도 못 배운다는 시어머니의 돈 관리 비법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다가 난데없이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난데없이 아직 양가 상견례도 안 하지 않았냐. 어른들끼리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는 거 그거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네 모은 돈보다 많이 모아놓았으니 쓸데없는 걱정 말아라 하면서 결국 액수는 끝까지 말을 안 해주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모은 것보다 많이 모아놓았다는 게 사실 반쪽짜리 답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난데없이 잔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성질을 낸 건지 좀 더 생각해봤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 하겠나요? 그때는 그저 제 돈보다 많이 모아놓으셨다는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제가 모아놓은 돈과 똑같은 액수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었을 때 미리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많은 거잖아요. 타이트하게 예산 잡아놓았다가 여윳돈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말았죠. 암만 저보다 더 모았다고 해봐야 둘이 벌이가 비슷한데 어머님이 암만 아끼고 잘 모았다고 해봐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보험이라든지 포뇨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따로 남편 월급에서 나가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대충 계산해보면 정말 저랑 모아놓은 돈이 큰 차이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더 모아놓았다고 한들 그게 뭐 10억, 20억 더 모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남편이 결혼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경제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맡기겠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집 구하는 건 맨 나중에 문제였다 보니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일단 양가에 먼저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녀왔어요. 남편을 먼저 저희 집에 인사시켰고 다음에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지요. 제가 시댁에 갔던 날 시어머니는 굳이 대신 관리해주고 있던 남편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까지 안 알려주시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굳이 거기서 돈 이야기 꺼냈다가 또 한바탕 하는 것보다 직접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나 내 돈이나 똑같은 액수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보니 저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상견례 날에도 예단이니 예물이니 그런 이야기만 주고받을 뿐 남편의 돈에 대해서 따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안 알려주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생각은 걱정거리로 바뀌어 조바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마 자식 돈인데 그 돈으로 뭘 했겠어 싶었지만 굳이 끝에서 끝까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무언가 싶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된 건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어요. 처음 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딱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남편 돈은 대략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때서야 왜 시어머니가 여지껏 시간만 질질 끌면서 끝까지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안 알려준 이유가 뭔지 딱 알게 되었습니다. 액수를 듣자마자 처음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얼마나 모아놓았길래 그러냐고 물어본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모아놓은 돈이 저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게 그동안 남편 돈을 숨긴 이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이래서 얼마, 저래서 얼마 하고 다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다 합치면 1억 2천 정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딴에는 무언가 남자가 여자랑 비슷하게 해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싫어서 숨겼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보아하니 시간 끌면서 남편 월급 고스란히 모아서 그 돈까지 합칠 생각이었나 본데 저 또한 지난 5개월 동안 월급 받았다고 돈을 펑펑 쓰고 그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보니 오히려 저도 나름대로 절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5달치 월급을 엎어서 주면 확실히 저보다 2천은 더 해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건가 본데 저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시간 지나면 돈이 더 모인다는 것까지는 상정을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게 모아놓았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보니 오히려 그 돈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혹시 그 돈이 없는 건 아닌가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하게 반반 결혼하는 편이 제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상황이기도 했으니까요. 고작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로 우리 집이 더 해왔네 하면서 시댁에 끌려다니는 것보다야 둘이 반반 결혼하는 그림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온갖 생색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고마운 줄 알라며 당신이 아들 돈 관리해준 덕분에 이만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라면서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 돈 모아준 게 아들한테 좋은 거지 사실 저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마치 말하는 게 힘들게 돈 모아서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고 계시니 솔직히 그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결혼 준비도 애초에 남편 돈이 저랑 차이가 없을 거라 상정하고 준비를 했다 보니 그 이후로 남은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작년 여름에 식을 올리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죠. 이제 시어머니와 대립할 건덕지도 없어졌고 그냥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대신 관리해준 그 잘난 아들 월급 때문에 시어머니가 온갖 생색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단은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였어요. 명절이다 보니 양가에 100만 원 봉투 하나씩 만들어서 두둑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내가 니들한테 해준 돈이 얼만데 용돈이라고 고작 이것밖에 안 주냐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만 원씩 200을 드렸는데 그 정도면 결코 적게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첫 명절이니만큼 남들이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한 건데, 꼭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한 소리 들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여지껏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온 월급을 모아주기만 하셨을 뿐인데 그 돈이 마치 당신이 저희 결혼할 때 얼마 큰 돈 해준 것처럼 말까지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500만 원 정도 덜 해오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똑같이 해온 건데 굳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겨댄다고 해서 시어머니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와 불화가 계속되니 결국엔 남편이 버티지 못하고 중재안을 꺼내더군요. 그럴 게 아니고 그냥 매달 어머님한테 용돈으로나마 30만 원 정도 보내드리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 드리기로 했던 돈도 100만 원씩이 아니라 남들 주는 만큼만 줄이기로 하고요. 시아버지는 용돈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시니 매달 보내드리는 30만 원에 당신 목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총액을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나가는 돈이 특별한 날이라고 100만 원씩 드리는 거랑 비교해보면 조금 더 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당장 우리 가게에 큰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저를 설득해왔어요. 제 생각에도 나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기로 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번 명절인 설이 돼서 그때는 또 저번엔 100만 원을 주더니 이번에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용돈이라고 가지고 왔냐면서 엄청나게 성질을 부려대셨죠. 그때는 잔소리 하시는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몇 달 전 어버이날에 남편이 또 잔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그냥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오더군요. 해주고도 욕먹는 게 싫어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내가 뭐 애들도 아니고 한 달에 용돈이 30만 원이 뭐냐며 못해도 1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아들 대학 다닐 때도 용돈을 그것보다는 많이 줬다면서 요즘 물가가 미쳐 날뛰는데 30만 원 가지고 뭐 어디다 쓰냐고 그걸 돈이라고 주냐면서 말이죠. 그 자식 씀씀이의 당신 아니었으면 애인한테 뭐 사다 바치고 친구들 술 사주고 그런다고 1억 4천은커녕 4천만 원도 못 모았을 거라고 뭐라 하시는데, 남편이 회사 생활 시작하고 처음 연애한 게 저였는데 차라리 애인한테 뭐라도 사다 바치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었다면 당장 저한테 그만큼 뭐라도 남아있었지 않았겠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시어머니 요구에 저는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남편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돈 드리잡니다. 맞벌이 하는 만큼 벌이도 늘어났는데 못 드릴 게 뭐가 있냐고, 그 정도 드려도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맞벌이 한다고 벌이가 늘어난 건 또 어느 나라 계산 방법이냐고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둘이 버는 걸 합친 거지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1년에 시어머니한테만 1,000만 원을 넘게 갖다 바치게 생겼는데 오히려 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엔 시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자기가 돈을 그만큼 모은 거 아니겠냐고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당장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나 있었겠냐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하려다 말았던 말을 남편한테 했어요. 어머님 말 맞다나 당신이 직접 돈 관리를 했어서 애인한테 뭐라도 사다 바쳤다면 당장 내 손에 뭐라도 남아있지 않았겠냐고.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았겠다고요. 그 돈이 당신 좋으라고 모아준 돈이지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자꾸 그걸 날 위해서 모아준 것처럼 말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끝까지 그래도 그 돈이 있었으니까 결혼이나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시어머니 공이 크다고 기어이 어머니 요구대로 달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현재는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냉전 상태예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사람 됨됨이라도 더 자세하게 봤을 것 같아요. 6년 만나면서 모아놓은 돈 한 푼도 없었을지라도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 됨됨이가 아주 꽝이니 그게 문제였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모아놓은 돈이 그만큼이 아니라 그거의 2배, 3배가 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싶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돈이 없었다면 이 결혼도 없었을 거고 꼭 시어머니가 돈을 대신 관리해준 게 아니라 자식 된 도리로 그 정도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겨대는데 아무리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결혼 전에 자기 결혼 자금 모으는 게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돈이지 배우자를 위해서 모으는 돈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귀에 딱지가 않게 같은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결혼해서 그 덕을 보고 있으니 그게 저를 위한 돈인가 싶기도 해요. 도무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그 돈을 보내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쯤에 시어머니 용돈 문제로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국 남편과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고집에 용돈을 30만 원 드리는 걸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가 되긴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지만 경제권을 저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만큼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는지 결국 제 의견을 따라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돈 얼마 모아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용돈 문제만 해결되면 남편과 아무런 문제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콕 집어서 100만 원을 요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애초에 시어머니가 모아놓은 그 1억 4천이 남편 돈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 부분은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돈을 30만 원만 드리기로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며 저희 집에 짐 싸들고 찾아왔어요. 용돈이랑 시어머니가 짐까지 싸들고 찾아와 합가를 하겠다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해준다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인즉슨 모아놓았다던 남편 돈은 사실 애초에 한 푼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5개월 동안 돈 이야기 안 꺼낸 게 몇 달치 월급이나마 포함해서 모아놓은 돈 액수를 올리려고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돈 빌리러 다녔다는 거예요. 당장 아버님이 일하고 있어 이자를 어찌어찌 낼 수는 있었지만 이자가 나가는 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니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남편 월급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그 돈을 쓰고 싶은 데다가 펑펑 쓰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쓰다가 막상 아들 장가 보내고 이자 때문에 생활비까지 줄어드니 견딜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나마 어떻게든 저희한테 용돈이랍시고 100만 원씩 뜯어내 그걸로 이자 부담 줄이고 살아보시려고 했던 건데 제가 끝까지 용돈 30만 원 이상은 못 드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 이젠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짐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살고 있는 집을 아예 정리해서 그 빚을 갚아버리겠다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는 거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겨울 되자마자 찾아오신 거 보면 이제 날 추워지는데 설마 자기들을 내쫓겠어 하는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쳐들어와서 오늘부터 나를 모셔라 하는 시어머니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제가 대판 싸웠죠. 경비실에서까지 찾아와 주변 이웃들한테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며 저희를 뜯어말렸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경찰분들까지 오셔서 그제서야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장 집을 팔고 빚을 청산해서 찾아온 게 아니었다 보니 시어머니는 짐 싸들고 온 것만 두고 몸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봐도 합가할 때까지 계속 찾아오겠다는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생각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입장에서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었겠나요? 남편은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 이 상황에 모르는 척을 할 수 있겠냐며 저보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는 식으로 합가를 강요하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1억 4천 해온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지요. 제가 뭐 맨몸으로 결혼해서 남편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거의 똑같은 돈 들고 와서 결혼했는데 결혼 전부터 거짓투성이었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으니 꿈깨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가 당신 돈을 나를 위해 모아줬다는 식으로 생색 한 번 안 내고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한 번 안 주고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었더라면 나한테 거짓말 하나 한 적 없고 차라리 뭐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날려먹게 된 상황이었다면 아마 모시고 사는 거 생각해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지 설명 좀 해보라고 했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도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안 벌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1억 4천이면 아버님 벌이에 못 갚을 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가 저러는 게 이자가 나가는 만큼 생활비 줄어든 마당에 그동안 어머님 돈처럼 쓰던 당신 돈까지 없어진 게 싫어서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또 집에 찾아오시거든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 한마디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나를 속였던 거 그냥 당신 돈 빌려간 거 집 담보 잡고 대출 받아서 갚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희 제안에도 어머님을 택하더군요. 합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럼 대출금이라도 우리가 갚아드리면 어떻겠냐고. 어차피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끝까지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한테 돈을 퍼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막으면서 동시에 어머니 빚도 갚아줄 수 있는 나름의 중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저한테는 그냥 이혼하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한마디 대답해주고 그날부로 당장 이혼 서류부터 준비했죠. 남편이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어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소송까지 가면 100% 질 거다는 식의 말을 주워듣고 온 건지 나중에 가선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하는 쪽으로 나오대요. 덕분에 이혼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반반 맞춰서 가져왔다 보니 갈 때도 똑같이 반반 나눠서 이혼했고요. 지지난주에 숙려기간 끝나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이렇게 후기를 적어 보냅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가 남편 돈 대신 관리해준 걸 두고 저를 위해 모아줬다고 생색내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해올 때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이 저랑 남편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끼리도 하나가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그걸 생각 못하고 남편 돈만 제대로 있으면 됐지 하고 쉽게 넘겼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남편 소식 듣고 이렇게 마지막 후기를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 소식이 아니라 시어머니 소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현관문 앞에서 거의 몽둥이 찜질을 할 뻔하셨는데 집까지 찾아온 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남편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거의 빌듯이 부탁을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간 남편 돈으로 두 분이 같이 호강했던 게 아니고 시어머니 혼자서 그랬던 거래요. 아버님은 그 사실을 저희가 결혼할 때 알게 되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탕진했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돈이 어디 투자하듯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장 아들 장가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런데 그 돈을 또 중간에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던 거라고 해요. 아버님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이혼하면서 빚은 두 분이 나눠서 책임지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아버님이야 곧 은퇴하실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도 있고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상관이 없는데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랐죠. 결국 남편하고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당장 남편 월급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 수중에 땡전 한 푼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 둘이서 단칸방 지내서 같이 살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늘어난 당신 씀씀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남편 월급 들어오는 족족이 쓸데없이 날려먹는 돈이 절반 이상이랍니다. 남편도 참다 또 참다가 이젠 더는 안 되겠어서 시어머니랑 같이 못 지내겠다고, 아니 안 지내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이제 와서 어머님 안 계신다고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아줄 줄 알았냐고요. 너가 나랑 이혼까지 불사해가며 택한 어머니지 않냐고. 그런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평생 어머니 돈 줄 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라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긴 했지만 다음번에 또 우리 집 찾아오면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벼르고 있던데 오늘처럼 아버지를 말리는 일은 없을 거다 한마디 경고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만에 이혼했다는 오명을 달고 살게 되었지만 이혼녀 딱지 달고 사는 편이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맘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100번 낫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남편 인생이 저렇게 꼬여버린 걸로 위안 삼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